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회의가 얼마 전에 끝났죠.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그 취지와 논의 결과 그리고 다양한 현안 등을 담은 38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은 이 공동성명 내용입니다. 이 공동성명에서 논의된 항목 가운데 주요 항목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관련한 항목이었습니다. 이 성명 내용에는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나토에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선언이 아닐 수 없죠.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운명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연설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만약 러시아에 항복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곧바로 나토 회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 안보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쥐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또 이 성명에서는요,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도 민주적, 경제적 그리고 안보 면에서 상당한 개혁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런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라고 성명 내용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런 노력으로 나토 회원국 자격을 포함해서 완전한 유럽 대서양 통합으로 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가 계속 지원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와 유럽 대서양 통합으로 가는 길에 동반자 국가가 되었다. 동반자 국가로 인정한다 라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 즉 불가역적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가입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 시간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원국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의 동맹 가입을 제한할 입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전에 했던 그런 내용이죠. 반복해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나토가 가입을 위해 해야 할 일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고요. 나토가 제시한 가입 기준표를 우크라이나가 성실히 달성했을 때 정식 가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도 발생하겠죠. 종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나토는 나토 조약 제5조에 따라 회원국이 되는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확대된다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일단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끝맺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정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관건은 우크라이나에게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난관도 있죠. 지난번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했을 때 헝가리가 반대해서 상당히 지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32개의 회원국 가운데 반대하는 국가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나토 국가 중에 친러시아 경향을 띠는 국가도 있고 또 자국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반대하는 편에
설 나라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튀르키예와 같은 나라는 지난번에도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죠. 다만 우크라이나가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나토 회원국 가입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불가역적이다 라는 확신일 겁니다. 따라서 아직 회원국은 아니어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장기 안보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약속했나요? 네, 그 구체적 내용 가운데 나토 가입 이전에 러시아의 침략을 격퇴하고 앞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1년에 최소 43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토 회원국이 공정하게 지원금을 분담하는데 각 회원국 국내 총 생산, 즉 GDP 규모에 비례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F-16 전투기와 관련해서 밝혔습니다. 10일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미국산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 전투기들이 이번 여름에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당사국들은 작전 시기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었죠. F-16 라이선스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확인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6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인도되어 있고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 나토 정상들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상당한 신경을 쏟았습니다. 이 두 나라가 밀착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에서 이른바 제한 없는 협력,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중국이 러시아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중국이 확실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토는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부풀리고 있다. 그리고 대립과 경쟁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문제, 또 F-16 운영 등을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F-16 전투기와 관련해서도 네덜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24대, 덴마크가 19대, 노르웨이도 10일 전투기 6대를 준다고 했죠.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브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좀 더 달라, 더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120대 이상이다.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가까운 장래에 나토 가입에 있어서 불가역적인 사실로 확정을 받게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나토에 가입될 때까지 계속적인 지지와 많은 지원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모전으로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를 잘 참아내고 서방의 지속적 지원을 수용해서 국토 수호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봅니다. 나토 75주년 기념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였습니다.